20번이 20번 어제 그 K값 마이너스 1 그 문제? 어느 포인트가 이해 안 됐을까?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등비수를 확보하는 공식은 R-1분의 A 괄호하고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등비수를 확보하는 공식이고, 이게 첫 번째부터 성립한 등비수였을 때 등비수랍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식에서 R도 숫자 마이너스 1을 A도 숫자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숫자야, 하나의 숫자. 그 하나의 숫자로 묶어서 쓸 때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n승과 1이 들어있다는 거에서 n승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게 포인트라고. 이러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sn의 값을 n승 앞에 있게 묶어줄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1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숫자 1로 묶어서 쓸 때 n승 옆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입니다. 납득하셨나요? 얼마든지 문제는 다르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세입값이 2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5k, 이게 첫 번째부터 성립한 등비수의 합이라고 한다면 k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무 생각 안 하고 n승 앞에 있는 숫자로 묶어쓰기만 하면 됩니다. n승 앞에 숫자로 묶어쓰기만 하면은 이 숫자가 2분의 5k가 될 건데, 그때 2분의 5k 자리에 있는 숫자가 n승 옆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납득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로 문제네? 아까 뭐라고 얘기했잖아. 21번이요. 21번 문제가 등비수에 대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이 sn인데, sn이라고 한 녀석은 처음 n개를 더한 거, sen의 값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 말고 n 플러스 1번째부터 2n번째까지 더한 게 있습니다. 이건 n개만 더한 거, 이거는 2n개를 더한 거. 그 중에 선생님이 요 값을 t라고 한다면 2n개를 더한 건 4t가 될 건데, sn값을 t라고 한다면 2n개를 더한 건 4t가 될 건데, 그러니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더한 건 t지만 n 플러스 1번장부터 2n번장까지 더하는 세입값은 누구인가요? 네, 이건 3t입니다. 그래야지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더한 거랑 n 플러스 1번장부터 2n번장까지 더한 게 2n번장까지 합 4t가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된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처음 n개를 더한 거는 t, 그 다음 n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3t. 여기서 3을 곱했으니까 그 다음 n개를 곱한 것도 3배에서 9t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n개 묶음들을 더해주면은 요게 3n개의 합이고 3n개의 합의 값은 13t인가요? 납득되셨을까요? 그래서 문제에 구한 건 t분의 13t이기 때문에 답은 13이 답입니다. 이 방식은 개수를 똑같게 끊을 수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n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3번. 50과 160 사이에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7의 배수의 총합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50과 160 사이에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그럼 먼저 50보다 크고 160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서만 생각을 할 건데, 그 속에서 3의 배수와 7의 배수를 다 더하라고 하니까 이 속에 있는 3의 배수와 요 속에 있는 7의 배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공통되는 거 빼는 방법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공통되는 게 21의 배수일까? 그럼 3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누구야? 제일 큰 녀석은 누구야? 159?
159가 각 자리 있는 숫자의 합의값이 15니까 3의 배수 맞아?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끝 한 거는 알고 있는데 항이 몇 개인지만 알면은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이 첫 번째 항 더하기 끝 항 곱하기 항의 개수잖아. 51부터 159까지 몇 개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이것들은 3의 배수니까 30 커질 거 아니야? 30 커질 건데 첫 번째 게 51이라고? 첫 번째 게 51이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뒤에 48이 있어야지 1 대입하면 51인가? 그럼 여기다 무엇을 대입했을 때 159인지만 알면은 몇 개 항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48을 이항했더니 3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11? 그럼 n값이 몇이야? 37? 그럼 항은 다 해서 37개 있습니다. 그 다음 7의 배수의 개수를 세려고 하는데 7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지? 56? 제일 작은 건 56. 7의 배수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야? 7이 14. 7이 14 제일 큰 게 누구냐고. 네, 154가 제일 큰 거죠? 그런데 이거의 개수만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7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56이라서 공차의 값이 7이 공차의 녀석의 값이 있는데 1 대입했을 때 56이 나와야 돼? 그럼 154의 값은 n값한테 뭘 대입한지 알면 항의 개수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154가 나오도록 하는 항의 개수를 찾고 있습니다. 49를 이항했더니 105? 항의 개수 몇 개란 얘기야? 15개란 얘기인가? 마지막은 21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숫자를 찾고 있습니다. 21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죠? 몇이라고요? 63? 63이 제일 작은 녀석인데 제일 큰 건 누구야? 아, 147인가요? 20일씩 증가하기 때문에 21n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초항의 값이 63이라고 하니까 이게 147 나오도록 하는 n값을 알면 항의 개수 구할 수 있습니다. 42의 값을 이항했습니다. n값 5인가? 그래서 이것만 산수해주면 답인데 그 산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끝! 더 있으면 빨리 얘기합시다. 없어요? 자, 그럼 오늘은 뭘 수업하려고 하냐면 올림포스 유형편 출력해 드렸거든요. 프린트에 있는 내용 중에 수업을 해볼게요. 지금 그 프린트에 몇 쪽이 제일 처음이라고 써 있어 지금? 56? 96? 자, 96쪽부터 봐볼 생각인데 마지막 페이지가 몇 쪽이라고 돼 있어? 109? 자, 학교 시험은 선생님이 보니까 창평도 지금 교과서 올림포스 정도에 있는 내용만 알면은 창평도 한 60.7점 획득할 수 있는 것 같고 장성은 이 정도 수준으로 풀면은 학교 시험 100점 맞는 시험인 것 같거든? 자, 일단 첫 번째 유형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마지막에 있는 문제만 풀어줄 생각이야. 나머지는 좀 이따 당신들이 풀 거거든? 자, 첫 번째 유형의 3번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3번 문제는 공차의 값이 4가 되는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공차가 4가 되는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이 3번장과 12번장의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로 갑니다. 그때 15번장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공차의 값이 4라고 하니까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일단 4N이라고 쓰려고요. 근데 초항의 값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 값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 값을 그냥 P라고 써보려고요. 그렇다면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N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되니까 N값한테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거 산수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3an 값에서 an 플러스 1 값을 빼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거한테 3배 한 다음에 밑에 거 빼라는 얘기네. 그럼 3배에서 밑에 거 뺐더니 8n? n 값은 8n이 됐을 거고 3배 했더니 3p 3p에서 이거 뺐더니 2p 마이너스 1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요 녀석의 세 번째가 한 거와 12번째 값은 그냥 3하고 12만 대입하면 되겠네? n값한테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2p 플러스 20인가? 그 다음에 12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12 n값한테 12 대입했습니다. 2p 플러스 이 정도는 좀 협조 좀 해주라. 네. 그런데 문제는 두 개가 부호가 반대라며. 근데 공차의 값이 8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n 앞에 있는 숫자가 공차잖아. 이 수열의 공차는 8이라며. 그럼 이 수열은 점점 커지겠네. 그럼 세 번장이 음수고 그 다음 게 양수지 않나? 근데 절대값이 똑같다며. 그 앞에 있는 음수값한테 마이너스를 달아준 녀석의 값이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구만. 그럼 4p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12? 그럼 p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그러면 p의 값이 마이너스 28이면 난 일반항을 안다는 얘기고 15번장의 값은 15만 대입하면 되니까 60 플러스 p야? 거기다 p 값한테 마이너스 28을 대입했더니 답은 32라는 얘기죠. 공차의 값을 n 앞에다 쓰는 습관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갔습니다. 6번 문제는 지금 유형이 뭔 유형이래? 등식을 만족한 등차수열 뭐 어쩌고 아무거나 막 써놨네. 공차의 값이 양수가 되는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절대값 씌워가지고 3개 더하면 27인데 4번장의 절대값 씌운 거랑 7번장 플러스 4가 똑같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해를 갖다 구하라는 얘기인데 등차 수열은 공차의 값이 양수값이면 수열은 점점 커지는 숫자들의 배열인 거지. 점점 커지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절대값을 해결하려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몇 번째 항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지금 현재는 정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값 씌운 녀석의 값을 합한 건 27. 4번장의 절대값 씌운 거랑 7번장의 값 플러스 4의 값이 똑같다고?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힌트를 얻어야 되겠네.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해. 내가 지금 모르는 거는 몇 번장까지는 음수값이고 몇 번장부터 양수값인지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식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식에서 획득할 수 있는 힌트는 공차의 값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4번장보다 7번장이 무조건 클 거야. 4번장보다 7번장이 더 큰데 그런데 7번장한테 4까지 더했으면 4번째 항보다는 당연히 A7 플러스 4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런데도 절대값 씌운 절대값 A4의 값이랑 A7 플러스 4가 똑같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4도 양수값이고 A7도 양수값이라고 한다면 둘 다 모두 양수값이면 절대값 씌웠을 때 절대 등호가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절대값 씌운 녀석이 양수값이면은 A4의 값은 A7 플러스 4의 값이 절대 성립할 수가 없거든. 내 말 납득되니? 그래서 A4가 양수였을 때는 모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4의 값이 음수인 모양이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A4의 값이 음수값이면 A1, A2, A3 값도 모두 음수값이겠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금 획득한 정보는 최소한 이런 항들 4개까지는 확실하게 음수인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 이런 것들의 부호는 모릅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 세워보려고요. 여전히 모르는 거는 7번장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하지만 필요 없어. 절대값 풀어야 될 건 4개밖에 없거든. 딱 4개만 부호를 조사하면 되거든. 그럼 첫 번장에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A. 두 번장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 세 번장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그럼 3으로 약분해주면은 a 플러스 d의 값은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9인가? 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거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거 음수값이니까 또 마이너스 달아주려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d의 값이랑 그냥 일곱 번째는 그냥 쓰라고 이항하려고 합니다. 이항했더니 2a 플러스 9d의 값은 마이너스 3가? 앞에 건데 2배 했더니 2개 빼줍시다. 뺐더니 7d의 값이 14라고? 그럼 공차의 값은 2. 공차의 값이 2면은 첫 번째의 값은 마이너스 11이겠네? 정보는 다 획득했습니다. 일반항 구했습니다. 일반항의 값은 공차의 값이 2라서 초항의 값은 마이너스 11이라서 이 값한테 지금 10만 대입을 하고요. 10 대입했습니다. 답은 7인가요? 산수한 거 한 개도 안 중요해. 한 개도 안 중요해. 중요한 포인트는 부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공차의 값이 양수면 점점 커지는데 이런 관계 있는데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번 짝이 양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나요? 이게 문제 질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봤습니다. 지금 세 번째 유형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이란 파트인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지금 9번이 모양이야. 지금 9번을 보려고 하는데 등차 수열 an 값에 대해서 식이 지금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항과 공차의 값을 미수로 놓은 다음에 연립하게 되면 초항 공차는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초항 공차의 값은 연립방식 통해서 그냥 구할 수 있는데 그 초항 공차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부호 때문에 망설여지네. 다음 단계에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연수 k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2 곱하기 a 플러스 3d의 값이랑 3 곱하기 a 플러스 11d의 값은 똑같습니다. 여덟 번째 값이니까 a 플러스 7d의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까지 거 뭐 10번씩 뭐 어려워. 2a, 3a, a, 33d, 6d, 33에서 6d를 뺐더니 27d인가? 근데 두 번째 거랑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려고 합니다. 20d의 값이 5고 공차의 값 5분의 1입니다. 공차의 값이 5분의 1이면 여기다 대입할까? d한테 5분의 1 대입했더니 5분의 7. 5분의 7을 이항했더니 a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0인가? 된 거 맞니? 어디? 미쳤구나 내가 지금. d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d의 값이 4분의 1이면 4분의 7, 4분의 7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27인가요? 됐죠? 그럼 초항이랑 공차값은 구했고 난 일반항 알고 있습니다. 일반항의 값은 공차의 값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엔 초항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27이 나오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됐어요? AN은 알고 있습니다. AN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절대값에 대한 해결이 우리한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값을 복귀하려면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 K번장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K번장의 값이 0보다 크다고 한다면 K번장이 0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서 풀 생각인데 도대체 몇 번장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지 않나? 뭘 대입했을 때는 양수인 거야? 0보다 크나 틀리면 뭐 이상일 때 0보다 크나죠? 진짜 왜 그러지? 이거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암산하는데 2, 3초면 끝내는 걸 왜 대답을 안 하지? 28인가요? 매끄러운 수업 진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산수들은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 K라는 녀석의 값이 28보다 크나 틀 때에는 0보다 크나 틀 겁니다. K가 28보다 크나 타서 항의 값이 0보다 크나 트면은 절대값 그냥 벗길 겁니다. 그럼 절대값을 그냥 벗겼더니 왼쪽은 AK만 이항할까? 그럼 AK 값은 3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돼? 그런데 이 값은 언제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언제냐고, K가 언제냐고.
이항하고 4배 했더니 k의 값이 어떨 때냐고. 4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근데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서 따라서 k라는 녀석의 값은 결과적으로 28 이상의 숫자 중에서만 k값을 찾아야 하는데 40 이하의 숫자였을 때 조건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 ak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k라는 녀석의 값이 28보다 작을 건데 28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음수값인 마이너스 2ak라고 쓸 건데 마이너스 2k 값이 ak 플러스 3보다 작습니다. 이항했더니 3ak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마이너스 1보다 큰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언제 마이너스 1보다 큰 같은 거죠? 24 이상이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같은 건가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녀석의 값은 24부터 40까지 숫자입니다. 전부 k값은 자연수가 몇 개 있나요? 큰 숫자 빼기 작은 숫자 플러스 1로 계산하실 거죠? 자, 그래서 몇 개냐고요? 17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봐볼게요. 네 번째 거는 두 개 숫자 사이에 숫자들이 존재할 때 문제 풀기. 12번 문제로 왔습니다. 6과 81 사이에는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고 81과 228 사이에는 또 마찬가지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수열이었을 때 n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는 n개 들어있다고 하거든? 여기 속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는 2n개 들어있대. 그러다 보면은 이 수열 전체 공차의 값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수열 공차의 값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에서부터 81까지는 공차를 몇 번 더해준 거지? 6한테 공차를 몇 번 더해준 녀석의 값이 81이야?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때 대답 속도가 느린 거는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x1, x2 쭉 해가지고 만약에 xn이 있으면 초항의 값에서 n번장의 값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n-1번 더해준 거야, 공차의 값을? 왜냐면 1에서 2로 갈 때 한 번, 1에서 3으로 갈 때는 두 번, 1에서 n번째로 갈 때는 n-1번? 자, 요 녀석의 값이 첫 번장이고 이건 몇 번장인데? n 플러스 2번장? 가운데 n개 있으니까 n 플러스 2번장? 이게 n 플러스 2번장이니까 공차를 몇 번 더했냐고. 물어볼 때 빨리빨리 생각해서 대답을 해줘야지. 이번에는 가운데 2n개 항이 있대. 가운데 2n개 항이 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은 첫 번장, 이 녀석의 값은 2n 플러스 2번장이야. 그렇다면 공차의 값은 몇 번 증가했을까? 공차의 값은 2n 플러스 1번 증가했겠지? 그거 식은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해가지고 n값 구하라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따라서 n 플러스 1 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6을 이항했더니 75. 아이고, 너 왜 이래?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n 플러스 1d의 값은 이항했더니 147인가? 내가 뒤의 식을 앞의 식으로 나누게 하려고 하거든? 뒤의 식을 앞의 식으로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d를 소거하기 위해서 나누기 했고요. 75, 147, 둘 다 3의 배수인가? 3으로 약분했더니 25, 3으로 약분했더니 49?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것 같은데? n값이 누구면 되냐?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n값? n값 24인가요?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등차 중앙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거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값이 fn이라고 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했다고? 이 정도는 중3 레벨인데? 그래서 fn값은 식을 구할 수 있겠네. 20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F1, FA, FB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룹니다. 그럼 F1, FA, FB를 구하려면 FN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만. 그럼 지금부터 FN 구하려고.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의 기울기는 1이라고 합니다. 두 점이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F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이 선의 기울기가 누구라고요? 이 선의 기울기는 1인가요? 기울기가 1이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야? 45도? 45도면은 어떤 두 점 사이에 여기 간격이 한 칸이면 여기도 한 칸이고 여기가 루트 2인 건 아시나요? 우리가 1대1대 루트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는 거는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점의 x좌표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기 간격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면 fn 값은 누굴까요? 여기 간격이 한 칸일 때 여기는 루트 2입니다. 여기가 알파, 베타 빼기 알파면 여기는 누구일까요? 베타 빼기 알파 루트인가요? 1대1대 루트 2인가요? 이해된 거 맞죠? 근데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알파 베타는 교점 좌표고 교점 좌표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뭐 하셨죠? 네, 갖다고 놓고 방정식에서 실근의 값을 구하셨나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의 값이 빵입니다. 이때 2차 방식의 근의 값이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알파보다 베타가 더 컸을 때 큰 것 빼기 작은 거 곱하기 루트 2로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할 수 있는 건 근각의 수역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밖에 구할 수가 없네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차이값을 구하는 것도 중3 때 수백 번 하셨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대입했더니 합의값 제곱했더니 1 마이너스 n 대입했더니 4n인가? 그럼 1 플러스 4n한테 루트 2만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fn이라는 녀석의 값은 4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의 값이 fn이구만.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에 구한 거는 a1, ab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들이 이 세 개 함수값도 등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등차수를 되돌아가는 ab의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1ab가 등차수요? a하고 b의 값은 자연수? 그럼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5루트 2. a 대입했더니 4a 플러스 1루트 2. b 대입한 녀석의 값은 4b 플러스 1루트 2. 요거구만. 이게 등차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거를 2배 한 녀석의 값이 양쪽 옆에 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 등차 중항. 가운데 2배 하려고요. 가운데 2배 했고요. 양쪽 옆에 있는 두 녀석의 값을 더했습니다. 루트 2의 값은 약분했고요. 2로도 약분할까? 4a 플러스 1의 값이 2b 플러스 3입니다. 이항해주고 있습니다. 4a 마이너스 2b의 값이 2a 마이너스 b의 값은 1. 이 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 AB,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B 20이야? 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a-1이니까 a 값한테 숫자를 대입해서 나오는 b의 값을 가지고 20 이하의 숫자를 찾으면 되겠다. a가 1이면 b의 값은 돼, 안 돼? 서로 다른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2 대입했더니 2,3, 3,5, 4,7, 5,9, 6,11, 7,13, 8,15, 9,17, 마지막이 10,19인가? 이 다음은 20을 초과하니까 개수가 지금 다 해서 몇 개야? 9개? 지금 납득되신 거 맞나요? 뭐 실수해가지고 1,1까지 세가지고 10개까지 체크하라고 보기에 10개도 놔뒀네. 서로 다른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풀어준 거 전부 다 이해되는 거 맞죠? 나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니죠?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숫자를 잡는 방법. 우리는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숫자가 3개냐
5개냐, 4개냐에 따라서 다르게 잡습니다. 등차수를 구성하는 숫자가 3개면 a-t, a 플러스 t 5개면 양쪽 끝에만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5개를 잡을 생각입니다. 이것들은 다 공차의 값이 d인 녀석으로 5개를 잡았고 3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는 이유는 합의값이 이쁘게 나옵니다. 합의값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공차의 값을 d가 되게끔 잡았는데 짝수개였을 때는 공차의 값이 2d가 되게끔 잡으려고 해. 2d씩 커진 녀석을 잡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걸 a-3d, 두 번째 걸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d라고 잡으면 증가하는 건 2d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잡은 게 합의값이 사이로 이뻐지기 때문에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야지 연립방식을 쉽게 풀 테니까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60개 사과를 5개 빈 상자에 남김없이 나눠 담았습니다. 5상자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는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 A, B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의 합의값은 나머지 3군데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의 3분의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자 A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러면 나는 전부 다 해서 60개라고? 그럼 a-ed,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ed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합의값을 이쁘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60개라며 a는 12인 거잖아. 그러면 개수가 5개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가 첫 번째 12-ed, 두 번째 12-d, 12 플러스 d, 12 플러스 ed 이렇게 잡겠다고요? 그때 작은 거 2개 합이 큰 거 3개 합의값의 3분의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더했더니 24-3d? 3분의 1 곱하기 36 플러스 3d? 3분의 1 곱했더니 12 플러스 d, 2항했더니 12, 4d. d의 값은 3. 그때 사과 A에 들어있는 개수는 3 대입했더니 6개인가?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유형이 등차수의 합 파트입니다. 등차수의 합 파트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24번이 하나 있네? 자, 24번으로 왔습니다. 24번이 16하고 3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고 3부터 다음에는 b의 값을 n개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등차수를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a들만 n개 더한 거랑 b들만 n개 더한 게 150보다 크려면 자연수 n값의 최소값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어렵네. 일단은 이 수열의 전체적인 공차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공차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 일단 생각해 볼 거는 16이라는 숫자에서 3이 될 때까지 공차는 몇 번 커진 거죠? 네, n 플러스 1번 공차가 커졌기 때문에 n 플러스 1을 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네? 13만큼 감소했냐? 그런데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자연수잖아. 자연수여서 n 플러스 1은 자연수인데 d의 값을 자연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d의 값은 자연수가 안 될 수도 있어. d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 정보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거밖에 못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같이 아까 여기 있는 숫자가 9, 아까 뭐였더라? 6, 81, 228 이렇게 나오면 할 수 있는데 요 bn 다음에 있는 숫자가 누군지 알면 연립방식 풀 수 있을 텐데 bn 다음에 있는 숫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껄끄러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15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풀라고? 어떻게 하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A들만 n개 더하고 어서오세요. A들만 n개 더하고 B들만 n개 더하라고 했는데 아이씨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좋은 방법이 없나? 이 숫자를 알면은 되게 기가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이 숫자 실은 선생님은 알 것 같은데 이 숫자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너희도 아냐? 모르는 게 거의 어마어마한 능력치인데? 이건 마이너스 10이겠네.
우연히 마이너스 10인지 어떻게 알았대? 여기서도 n 플러스 1d만큼 증가하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n 플러스 1d 마이너스 13을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겠네. 그러면 등차수의 합의 성질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까지만 구해볼까?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7,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7,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7인가요? 등차수에는 이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먼저 앞에 이거 구하려고 하거든? 2분의 항의 수는 n개, 첫 번째 항은 a1, 끝항은 an인데 뒤에 있는 녀석이 합구하는 중이란 말이야. 뒤에 것도 합의값은 2분의 항의 수는 n개, 첫 번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등차수의 특징이 16과 3을 더한 거랑 a1과 an을 더한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a1, an의 값을 16하고 3으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겠네. 이거 맞나요? 마찬가지 2분의 b1하고 bn의 값을 b1과 bn의 합의값은 3이라는 숫자와 마이너스 10의 합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풀 수가 있습니다. 된 거 맞니?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은 2분의 19, 2분의 마이너스 7, 2분의 26인가? 나 맞게 산수했냐? 2분의 19, 2분의 마이너스 7, 2분의 26, 13D 맞아? 13M 맞아? 뭐 대답을 해줘야지 더 해야 될지 산수를 다시 해야 될지 그걸 결정할 텐데 대답을 안 하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럼 몇이야? 6n이야? 그럼 6n이면은 150보다 크려면은 누구보다 커야지 n값은? n값의 최소값은 누구야? (25) 26?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인 것 같은데? 아, 또 등차술이구나. 지금은 등차술 합에 대해서 합이 주어진 등차술 어쩌고저쩌고 써있네. 27번 문제가 공차의 값이 음수라고 합니다. 공차의 값이 음수였을 때 등차수의 첫 번장에서 n번장까지 합을 sn 8개 더한 건 빵. 그런데 n번장까지 합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이 4번장까지 합보다 큰 녀석을 만족하는 n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도 뭐야? 뭐 하란 얘기지? 일단 8번장까지 합이 빵이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보자. 2분의 항의 개수 8개, 초항의 2배, n-1d 요게 지금 등차수의 합이라고? 그럼 이 분자에 있는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빵이어야 되잖아. 요게 지금 빵이라고 하는 식 한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분의 n 2 플러스 n-1d라고 하는 녀석인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이 4번장까지 합보다 크다고? 그럼 4번장까지 합이면 2분의 항의 개수 4개 2 플러스 3d인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선생님은 이 부동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거는 2a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7d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문자의 값이 n, a, d 3개 있으니까 그나마 문자 하나는 없애고 일단 생각해보자. 그래서 2a 값 대신에 2a 값 대신에 7d, 마이너스 7d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7d를 대입했더니 2분의 n 곱하기 n-8d인가? 됐어요? 그거의 절대값이 오른쪽에서 2분의 2는 없애도 되잖아.
약분했더니 2가 될 테고 요게 마이너스 7D니까 마이너스 4D 그럼 마이너스 8D? 근데 문제는 공차의 값이 음수라고 있단 말이야.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그지 같은 상황이네. 절대값이 있어서 그지 같아. 이걸 만족한 n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절대값만 없으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절대값이 클 때 어떻게 풀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8D는 양수값이야 지금. D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x의 값이 5보다 클 때 해를 어떻게 쓰냐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중에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라고 쓰니? 그거 하려고 지금. 따라서 2분의 n 곱하기 n-8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여기는 플러스 값이야 지금. 그러니까 누구보다 작다라고 할 거야 지금. 내 8D 음수인 8D보다 작다 또는 2분의 n 곱하기 n-8D의 값이 큰 값인 마이너스 8D보다 크다라고 하겠군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 이제 양변에 D는 약분할까 싶은데 D는 음수라며. D로 약분하게 되면 부도 방향은 D가 음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니? D 약분하고 부도 바뀌었고 도배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D의 값을 약분하게 되면 n 곱하기 n-8의 값이 D 약분했더니 이건가? 된 거 맞아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왜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밑줄 친 건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건 불가능하죠. 내 말 정리된 거 맞니? 그러니까 두 번째 건에 만족한 n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풀어야 될 건 앞에 것만 풀면 되겠네. 앞에 거 풀고 있는데 n값 중에 제일 작은 숫자 구하라고 했는데 자연수 중에 1 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2 대입도 안 되는 거잖아. 3 대입하면은 4 대입에도 안 되고 5 대입에도 안 되고 6 대입에도 안 되고 7 대입도 안 되네. 다 음수네. 9 대입하면 누구야? 안 되지. 10 대입하면 되냐? 됐어요? 따라서 n값 중에 제일 작은 숫자는 10이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좀 까다롭게 시작해. 그나마 이건 등차수 어려운 문제 중에 쉬운 편이야.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형 자체가 이렇게 분류는 해놓고 문제는 분류한 것 같지 않게끔 해놨냐. 이제 닥친 대로 막 배웠으면 그 다음부터 닥친 대로 주어진 대로 막 풀면 되는 거거든. 수없이 많은 문제가 개발되어 있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개발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어. 가장 큰 핵심 공식을 기억한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푸는 거야. 그냥 모든 문제를. 그거를 막 세분해서 구분 지을 수가 없거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을. 첫 번째의 값은 45, 공차의 값은 D가 되는데 D의 값은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럼 등차수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해배값이 SN인데 SN의 값의 최대값이 SO가 되도록 하는 모든 D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네. 합의 값의 최대값이 n값이 5였을 때가 합이 최대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n값이 5일 때 최대란 말이 무슨 말이지? 그 말을 해석하라는 얘기야. 왜 5개를 더한 게 최대지? 공차의 값이 음수라고 했는데 왜 5개 더한 게 최대라고 하지? 5번째 한까지가 양수였나 보지. 6번째부터 음수인가 보지. 이해된 거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등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만약에 5번째 한까지가 양수라고만 생각하면 걔는 하수야, 하수. 중수 이상이면은 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4, 3, 2, 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등차수열 맞죠?
이렇게 생긴 녀석은 4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5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3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9, 6개를 더한 녀석의 값도 9인가? 그럼 몇 번째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최대인 거야? 4번째 한까지 더한 것도 최대고 5번째까지 더한 것도 최대인가? 된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 이렇게 쓴다면은 5, 4, 3, 2, 1, 빵 이렇게 쓴다면 몇 번째까지 합이 최대인 거지? 5번째까지 합도 15, 6번째까지 합도 15니? 5번째까지 더한 것도 15 최대값이지만 6번째까지 더한 것도 최대 15인 거지? 야, 그러면 빵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빵의 값은 5번째 항이 빵이어도 5번째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6번째 항이 빵이어도 6번째 항이 빵이어도 5번째까지 합의 값이 최대라고 하는데 지장이 없네. 이해된 거 맞나요? 쌤은 어렸을 때 외우려고 시도해본 적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정도는 숫자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잖아. 자, 그럼 결론 지어보자. 일반 항의 값이 공차의 값이 D라고 합니다. 공차의 값이 D니까 N 앞에 D라고 썼습니다. 근데 초항의 값이 4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대2 했을 때 4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1대2 하면 45가 나오네? 된 거 맞죠? 그런데 나의 바램은 뭐라고? 5번째 항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얘기할 거냐? 나 방금 충분히 얘기했는데. 아니 원래 하수들은 5번째까지는 양수고 6번째부터 음수라고 생각할 건데 직접 빵인 것까지 보여줬잖아 숫자로. 5번째 항이 어떻다고 얘기할 거냐고 지금. 0보다 5번째 항이 0보다 큰 하트라고 할 거야. 그것도 만족해야 되지만 6번째 항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할 거야. 6번째 항을 0보다 작은 하트라고 풀 거야. 된 거 맞아요? 원래는 5번째 항의 값이 5번째 항까지 양수고 6번째 항부터 음수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에 빵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5번째 항이 최대로 얘기한다는. 이거 맞아요? 그 등호의 유무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나요? 그래서 상급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항에서 5를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더니 45 플러스 4D? 6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45 플러스 5D야? 0보다 커갖고 0보다 작가 나왔습니다. 그럼 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45보다 큰 녀석이고 마이너스 5분의 45보다는 작은 녀석이네? 그러한 정수, 음의 정수의 값을 찾으라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음의 정수가 누가 제일 작은 거지? 마이너스 11이 제일 작나? 마이너스 10도 되고 마이너스 9도 되니? 그 세 개의 값을 다 더해보세요.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윗변이 8, 아랫변 BC의 길이 값은 누군지 얘기한 적이 없네. 길이가 BC 길이는 우리 보고 구라고 했구나. 자, 끝에 있는 길이가 8이라고 하는 길이가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길이의 값은 누군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선분 AB의 값을 11등분 해가지고 이 점 좌표를 11등분 하려면 점이 10개 필요한 거네? 그러면 공간이 지금 11개로 쪼개지는 거죠. 여기 면이 11개로 평행선에 의해서 잘라집니다. 이런 면이 11개 있습니다. 지금 11등분 했습니다. 11등분 했을 때 문제가 언급하는 길이는 이런 가운데 있는 위, 아래, 제일 윗변과 아랫변을 제외한 속에 있는 길이 10개를 더한 게 110이라고 합니다. 그때 BC 길이 값을 구하세요. BC 값이 누군지 몰라요. BC X라고 해볼게. 그럼 BC 길이는 누굴까요? 자, 그럼 이 얘기부터 출발해 봅시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거든?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선생님이 가로선을 계속 그린다고 한다면 평행한 가로선, 같은 간격으로 평행한 가로선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 점에서 평행한 선, 이 점에서 평행한 좌변과 평행한 선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변과 평행한 선 그렸습니다. 최초의 여기 길이는 다 똑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추가된 길이가 한 토막 커지고 두 토막 커지고 세 토막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에서 이 가로선이 무조건 등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다리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다리꼴에서 쌤이 지금 평행한 선을 갖다 그리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연결해 볼까? BC하고 평행한 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 평행 안 하게 보이지만 평행한 거야. BC하고 평행한 거야 지금. BC하고 평행한 녀석 그렸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여기는 요만큼 길이 AD라는 길이랑 똑같은 길이, 여기는 다 똑같은 길입니다. 여기는 다 똑같은 길인데 AD랑 다 8인데 여기는 한 토막 늘었고 여기는 두 토막 늘었고 여기는 세 토막이 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로선들은 무조건 등차술입니다. 등차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위에 걸 8, 밑에 걸 x라고 한다면 제일 끝에 있는 두 개의 선분을 더하면 8 플러스 x,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선분 있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8 플러스 x야. 그게 등차수의 성질이거든. 그럼 이것도 8 플러스 x, 이것도 8 플러스 x, 이것도 8 플러스 x, 8 플러스 x, 8 플러스 x, 8 플러스 x가 몇 쌍 있다고? 10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씩 묶었으니까 8 플러스 x가 몇 쌍이 있어? 그럼 5로 약분했더니 8 플러스 x의 값은 20이고 따라서 x의 값은 14인 거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이 수열에서 AN과 SN의 관계, 중급 문제라는데? 상급이 없어? 자, 36번은 AN이라고 한 수열에 홀수번장의 값들을 10개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틀린 애들이 가끔 있어. 이런 문제를 틀리면 그거는 정말 특급 장애야. 그건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홀수번째 것들만 A1, A3, A5, A19 홀수번장들만 10개 더하라고 했는데 눈이 미쳐서 첫 번장부터 19번장까지 합을 구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지만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쳐다보고 풀어요. 홀수번째 것들만 10개 더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얘기하겠네. 공차가 누구야? 최고창 계수가 2분의 공차라고? 그러니까 공차가 누구라고? 근데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 그러니 공차의 값이 4라고 하니까 n 앞에 4라고 쓸 건데 1대2 반 녀석의 값은 1, S1의 값은 1, A1의 값도 1, 뒤에 뭐라고요? 1반항 구했습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냥 수열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홀수번장들이 궁금해. 홀수번장들이 궁금하면은 n이란 문자 대신에 n-1만 2n-1만 대입하면 되나? n 대신에 2n-1을 대입하면은 n 대신에 2l-1만 대입하게 되면 8n-7인가? 된 거 맞아요? 여기다 1대2 반개 A1, 여기다 10대2 반개 A19인가? 됐죠?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10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싶은데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장은 1대2 반개 A1이어서 1대2 했더니 1, 끝에 거 10대2 했더니 19번장 10대2 했더니 73인가? 74를 2로 나누겠더니 37? 거기다 10배 했더니 370이 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강의실 옮겨서 지금 34번까지 두 개씩, 제일 밑에 거만 풀어드렸잖아요. 이제 두 개씩 다 풀어주세요. 닥친 대로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제일 앞에가 뭐죠?
2번이요. 2번 풀어드립니다. 등차수를 AN값이 돼서 20번 장의 값이 9라고 얘기했고요. 100번 장에서 99번 장을 뺀 거, 98번 장에서 97번 장을 뺀 거, 이런 뺀 값들이 21이라고 합니다. 그때 25번 장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20번 장의 값은 누구지 몰라. A 더하기 19D의 값이 20번 장인가? 그런데 뒤에 거에서 앞에 것 뺀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것 뺀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것 뺀 게 뭘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수열은 뒤에 거에서 등차수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녀석의 값은 전부 다 공차값입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거 세 가지가 공차, 공차, 공차기 때문에 이건 3D입니다. D 어디 갔어? 선정아 지금 했던 말이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이 말이 이해가 되니 지금? 그 D의 값은 7입니다. D한테 7을 갖다 대입했더니 7 곱하기 19를 못하겠다. 133인가? 133을 이항했습니다.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124인가? 됐어요? 그때 문제 구한 건 25번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5번장이면 A 플러스 24D. A의 값이 마이너스 124, D의 값은 7. 7에다 24배 하라는데 168인가? (168에서) 24를 빼라는데 됐어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1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1번이 지금 두 개의 숫자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등차수를 이루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차수를 이루게끔 만들라고? 첫 번장, 두 번장 더해서 마이너스 6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가한 거는 n 플러스 1번의 공차가 증가한 거잖아. n 플러스 1번의 공차가 증가했는데 실제로 증가한 숫자는 42? 그런데 문제에서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n값을 구하라고? 문자가 지금 세 가지냐? 문자가 세 가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문자가 세 개면 연립해가지고 풀 수가 없는데. 뭘 가지고 풀어? 부정방정식으로 풀려면 자연수란 조건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자연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럼 문제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를? 찍어서 맞춰서 풀라고? 이거 문제가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이거네. 2 플러스 D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6인데 문자가 지금 3개인데 식은 2개입니다. 그런데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자연수일 건데 n 플러스 1 값은 n값이 자연수니까 2 이상의 자연수인가? 그럼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D의 값이 이 값이 지금 2, 3, 4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내 말 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D의 값이 자연수란 말만 해줬어도 참 좋았을걸.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네. 이걸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까? A1이 두 번째이니까. 그러네. 연립방식이 하나 더 있네. 이 말이 맞습니다. 손준이가 이야 부정방식 풀 줄 알았더니 이거는 요 다음 녀석의 값이 공차 D만큼 증가했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D의 값이 A인 거군요. A1의 첫 번째. 그럼 연립하면 A하고 D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A 마이너스 D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연립했습니다. 더했더니 3의 값이 뭐지? 내 눈이 미쳤나?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0인가? A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면 D는 누구야? A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면 D의 값은 3분의 2?
그랬을 때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은 D한테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2분의 3을 곱하면 되나? 2분의 3을 곱했더니 63? n값은 62? 야, 숫자도 더럽게 좋네. D의 값이 자연수라고 가정하고 풀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5번으로 왔습니다. 5번 문제가 모든 항해값이 양수인 수열이 있습니다. 모든 항해값이 양수인데 등차수에 대해서 두 번장 더하기 16의 값이 6번장입니다. 그랬을 때 세 번장 분의 1, 네 번장 분의 1 뺐을 때는 35분의 1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니까 공차의 값은 양수인 거 확실합니다. 첫 번장도 양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연립방식 풀라는 것 같은데 a 플러스 d의 값 플러스 16의 값이 a 플러스 5d 값이고 2항했더니 4d의 값이 16. 공차의 값은 4인 건 알겠습니다. 공차가 4였을 때 세 번장 a 플러스 2d분의 1, 네 번장 a 플러스 3d분의 1. 근데 우리는 d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d의 값한테 숫자를 대입하라고 4를 a 플러스 8분의 1하고 a 플러스 12분의 1을 더했습니다. 이거 뺐을 때 이러한 a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4d만 구하면 돼요. 대충 찍으면 안 되나? 35 a의 값 양수인데 못 찍겠다. 양변의 아이고야 인수분해까지 해야 되네. 대충 찍으면 안 되나? a가 누구면 등호가 성립하지? 역시 모르겠다.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 좀 괴로운데. 통분했습니다. a 플러스 8 곱하기 a 플러스 12분의 분자의 값은 3값 a 플러스 10에서 a 플러스 8을 뺐으니까 그럼 이 값이 4분의 분자를 4배 해주면 부모값도 4배 해야 되겠네. 그럼 140인가요? 그럼 곱해서 140이라고?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a가 누구면 곱해서 140이 나오냐? 2? 그러네. a가 2였을 때 140 나오네. 그럼 a 값 2였을 때 d의 값이 4입니다. 2 더하기 16? 답이 18인가요? 된 거 맞아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8번? 8번으로 왔습니다. 8번 문제가 다음에서 14번장, 6번장, 17번장을 제시해 준 다음에 처음으로 5보다 큰 항해값을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14번장에서 6번장을 뺐습니다. a 플러스 13d에서 a 플러스 5d를 뺐더니 a 플러스 8d? 아니 8d? 그 값이 2라고 합니다. 공차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공차가 4분의 1인데 a 플러스 16d 17번장의 값은 1이라고 얘기했고요. 4분의 1 대입하면 4, 2항 했더니 a의 값 마이너스 3, a하고 d의 값 알고 있습니다. 일반항 구했습니다. 공차의 값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n이라고 썼고 초항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처음으로 5보다 커지는 걸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4배 해주자. n-13의 값이 4배 했던 20보다 컸으면 좋겠고요. n값은 33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n값이 34일 때가 처음인가? 34 대입하겠습니다. n값한테 34를 대입했더니 4분의 34에서 13을 빼주면 몇이야?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4번은 세 개의 숫자가 차근차근 등차수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등차수열을 구성했을 때 세 개의 숫자도 또 다른 세 개의 숫자도 등차수열입니다. 문자는 A, B 두 개밖에 없고요. 식도 두 개니까 연립방식 풀어서 해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등차수열은 가운데 거를 2배 해준 녀석의 값이 양쪽 거 끝에 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두 개의 숫자를 가운데 걸 2배 한 녀석의 값이 두 개의 숫자의 합의 값이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선정 이해되시나요? 이게 답니다. 이거 연립하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에서 a 플러스 b의 값이 19라서 얘는 지금 2b-a의 값이 20인 거네? 그럼 더해주면은 아이씨 숫자 이렇게 더럽냐? 3b의 값이 39?
B의 값은 13. B가 13이면은 26, A는 6인가? 두 개 곱했더니 78?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네. 17번으로 갔습니다. 17번 문제는 등차수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4개의 실수의 값이 합이 20입니다. 그러면 합의 값이 20인데 4개라고 하니까 공차의 값이 1D가 되게끔 4개의 숫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잡는 이유는 합의 값이 이쁘게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값 5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3D라는 녀석과 5-D, 5 플러스 D, 5 플러스 2D 가지고 5 플러스 3D 가지고 풀고 싶은데 이 4개의 숫자에 대해서 설명이 4개의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와 가장 작은 숫자의 고백값이 나머지 2개의 곱보다 8만큼 더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큰 녀석과 제일 작은 녀석의 고백값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곱한 녀석의 값보다 왼쪽이 8만큼 작다고? 왼쪽이 작은 거니까 똑같이 만들어주면 큰 거에서 8까지 동화성립하겠구만. 전개했습니다. 25-9D제곱 그 다음 25-D제곱 17의 값을 이항했더니 8? 8의 값이 8D제곱 D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선택해야 되겠네. D의 값이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2, 4, 6, 8 D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8, 6, 4, 2 그래서 4개의 숫자의 값은 2, 4, 6, 8입니다. 2, 4, 6, 8의 값에 고백값이 필요합니다. 이래저래 숫자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2개 곱했더니 8, 6, 8, 48, 8, 8, 8에 64, 4인가? 자, 그 다음 또 풀어드릴게.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 문제가 준 건 첫 번장하고 공차의 값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장이랑 공차의 값이 똑같으니까 쌤은 지금 A의 값하고 D의 값을 똑같다고 한다면 일반항의 값은 DN이라고 해도 되겠다. 1대2번 D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때 문제가 네 번장의 값이면은 3 곱하기 4D. 여덟 번장의 값이면 8D. 12D에서 8D 뺐으니까 4D의 값은 6, D의 값은 2분의 3. 일반항의 값은 2분의 3n. 이 수열대에서 첫 번째항부터 15번째까지 15개 항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15개, 초항의 값은 1 대입했더니 2분의 3, 끝항의 값은 15를 대입했더니 2분의 45, 2분의 48, 24, 24 일어났더니 12, 12 곱하기 15, 180. 됐나요? 선정아 지금 이해 다 된 거 맞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0? 22번으로 갔습니다. 22번이 두 개의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두 개의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7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차의 합의 값은 5라고 얘기합니다. 이 값들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AN이라고 하는 수열대에서 몇 개만 써볼게. A1, A2, A3 이런 게 있고 B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1, B2, B3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이런 수열 AN 더하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새로운 수열의 10개 항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의 값을 A1 더하기 B1으로 인식하고 A2 더하기 B2로 두 번째를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하고 싶거든? 그런데 AN이라는 녀석의 값은 계속 커지는 걸 D1이라고 하고 여기서 계속 커지는 녀석의 값을 D2라고 하려고요. 그때 문제가 제시한 거는 첫 번째끼리 더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공차들끼리 더한 녀석의 값은 5라고 얘기했나요? 문제가 이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AN이라고 생긴 수열은 AN의 값은 공차의 값이 D1이면 N 앞에 D1이라고 쓰나? BN 값은 공차의 값이 D2면 D2라고 N 앞에 쓰는 건가?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근데 이걸 1대입했을 때는 1대입한 녀석의 값이 A1이 나와야 돼? 이거 1대입했을 땐 B1이 나와야 되니? 지금까지 니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더한 녀석의 값은 D1 더하기 D2n 플러스 A1 더하기 B1 마이너스 D1 플러스 D2인가요? 이게 n이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이니? 그럼 두 개 더한 수열 자체가 초항의 값은 1 대입했더니 n값한테 1 대입하면 지워지고 A1, B1이 초항이고 공차의 값은 D1 더하기 D2의 값이 공차인 등차수라는 얘기네. 즉, 이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이 녀석의 값은 공차의 값이 5가 된 녀석이고요. 초항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나오는 수열이에요 라고 인식할 수 있네. 납득이 됐을까 안 됐을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10개 항의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는 10개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7이고요. 지금 마지막 지금 잘못 얘기했네. 10개 더하는 거 아니죠? 20개 더하는 거죠. 20을 대입했습니다. 20 대입하면 88인가? 그러면 이거 뺐더니 81, 약분했더니 10, 810이 답이네. 선생님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지. 문제 풀 때는 이거 두 개의 숫자가 합한 녀석의 값 풀라는 거구나. 초항 마이너스 7, 공차는 5구나. 그래서 바로 이것부터 쓰고 매우 간결하게 풀 거야.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작다하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3번이라고 그렇습니다. 23번이 43하고 8 사이 10개의 숫자를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은 녀석, 이게 등차수열입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것들 10개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두 개 더해서 51, 이거 두 개 더해도 51, 이거 두 개 더해도 51? 그럼 51이 몇 쌍 있다는 얘기야? 총 더해서 10개 했으니까 51이 몇 쌍 있다고요? 그럼 255가 답인가요? 선정아 이해 안 됐으면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줄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2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6번 문제가 등차수열 an 값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이 sn인데 다섯 번째까지 더한 건 10, 12번째까지 더한 건 276, 문제 요구한 거는 13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20번째까지 더한 것 중에서 12번째까지 합을 제거해 준다는 건가? 근데 12번째까지 합은 276이라며. 그럼 결국 문제 요구한 건 첫 번째에서 20번째까지 합해서 276을 빼기만 하면 그게 답이구만. 그럼 난 지금 20번째까지 합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10번씩 풀어야 되겠다. 여섯 번째, 요거 조그만 글자 5야 6이야? 다섯 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는 5개. 2 플러스 n-1 d. 12번째까지 합의값은 2분의 항의 개수 12개. 2 플러스 n-1 d. 첫 번째 거는 5 약분했던 2. 여기서 2 양변에 2배 했더니 4인가? 2 플러스 4d의 값은 4입니다. 두 번째 거 약분하고 있습니다. 약분했더니 6. 6으로 약분했더니 몇이야? 276의 값을 6으로 약분했더니 40. 6. 내가 지금 뒤에서 앞에 값 빼려고 합니다. 뒤에서 앞에 값 뺐더니 7d의 값이 42. d의 값은 6. d의 값이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a 구하려고 합니다. 6 대입했더니 24. a는 마이너스 10. 이제 끝났습니다. S20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S20의 값은 2분의 항의 개수 20개, A한테 2배, n-1 D라고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10번씩밖에 없었고요. 이제 약분만 될 것 같은데 19에다 6 뺐습니다. 19에다 6 빼면 누구야? 114? 114에서 20 뺐더니 94? 94를 2로 나누면 94 1로 나누지 말자. 이거 약분했더니 940?
276을 뺐더니 4로 끝나야 돼. 더 이상 못해. 다 4로 끝났어. 그 다음 프로젝트 몇 번이죠? 29번으로 왔습니다. 29번 문제가 첫 번째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등차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을 SN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까지 합과 여덟 번째까지 합의값이 똑같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더하기 네 번째 여기까지 더한 녀석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기까지 더한 녀석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녀석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똑같다고? 왜 똑같은 거지? 그럼 이거 4개 더한 게 뭐란 얘기야? 이거 4개 더한 녀석은 빵이란 얘기인가?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등차술이잖아 이거. 이 4개 더한 게 빵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4개 더한 게 빵이려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부호가 다른 값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 아닌가? 4개가? 그러면은 A6의 값하고 A7의 값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지금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러면은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11인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서 지금 부호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값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5D 일곱 번째 값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6D인데 나의 바람은 이 값은 음수고 이 값은 양수인데 절대값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음수인 녀석의 절대값이면은 11-5D가 양수값이고 그 양수값과 마이너스 11 플러스 6D 값이 똑같다는 얘기니?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이항했던 22의 값이 11D, D의 값은 2. 그럼 D의 값이 2인 거 알았으니까 모든 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차의 값이 2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반항 구하고 있습니다. 일반항의 값은 공차가 2라서 2라고 썼고요. 초항의 값이 마이너스 11이라고.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처음에 한동안 다 음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최소가 나오려면 언제까지 더해야 돼? 괜히 일반항 괜히 구했네. 몇 번째까지 음수라고요? 여섯 번째까지가 음수라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최소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여섯 번째까지 하기 필요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6개. 초항, 여기다 지금 1대 2반 초항의 값 마이너스 11. 끝항인 6대 2반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6. 답은 마이너스 36이 최소값이군요. 그 다음도 풀어낼 거 얘기하세요. 32번으로 왔습니다. 32번 문제는 어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값이 공차의 값이 10도인 등차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내각의 크기가 170도입니다. 이게 이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구하라고? 몇 각형인지를 물어본 거야? 변의 개수만큼 각이 존재할 테니까 몇 각형인지 맞추세요라는 얘기네. 쌤이 이걸 n각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변의 개수도 n개가 될 겁니다. 그럼 n각형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다음에 안 배우니까 잊어버리기도 쉬운데 n각형의 내각의 합을 어떻게 구하죠? n각형의 내각의 합의 크기는 180 곱하기 n-2로 구하나? 그럼 3대2 했을 때 180, 4대2 했을 때 360?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 내각의 합이 180 곱하기 n-2인데 문제가 지금 얘기한 건 첫 번째 값은 첫 번째는 모르지. 공차만 10이라고 얘기했지. 첫 번째는 모르고 공차만 10인데 가장 큰 각의 크기의 값이 지금 170이라고 얘기했다고? 아이씨, 첫 번째를 모르는데 끝항을 알고 있네. 그럼 이렇게 할까? 첫 번째를 170으로 잡고 공차의 값을 마이너스 10으로 잡아버릴까? 내 말 좀 해도 되니? 된 거 맞아? 그러면 이 180 곱하기 n-1이라는 녀석과 똑같은 거는 초항의 값이 170, 공차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녀석들을 n개 더한 내각의 크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나 지금 초항의 값이 170, 공차가 마이너스 10인 n개의 각의 크기를 합하려고 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n개,
초항의 2배, 172배에서 340 곱하기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10이라고요? 네, 지금 된 거 맞니? 초항이 170도고 공차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N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했다고 지금. 된 거 맞아? 여기서 N값만 구하면 되겠네. 아이고야, 산수가 괴롭네, 산수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구냐? 마이너스 10n, n, 마이너스 10n 제곱을 2로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5n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50인가? 350에 2로 나눈 값이 뭐야?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180n-360이라네. 2차 방식에서 근을 구하면 되겠다. 당연히 양수값이 될 테고. 이항했습니다. 5n제곱 플러스 5n인가? 이게 인수해도 돼 이게? 5로 약분했더니 n제곱 플러스 n-5로 약분하면 72? 70이면 누구야? n값은 양수값이니까 8인가요? 등차 수열로서 구한 n개 각의 크기 합과 중1 때 배웠던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똑같다고 놓고 n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문제는 35번으로 갔습니다. 35번은 수열 AN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주어져 있는데 수열 AN에 대해서 등차수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2차식이네. 2차식이니까 이건 등차수열 합이야. K의 값이 빵이면 K가 빵이면 첫 번장도 성립하는 등차수열, K가 빵이 아니면 두 번장도 성립하는 등차수열. 근데 K의 값은 객관식 보기가 빵은 아니라고 얘기하네. 그럼 이건 두 번장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인 거네. 그래서 선생님 일반항 구하려고 하는데 일반항 구하려고 합니다. 공차 누구라고요? 네, 공차는 마이너스 6이죠? 최고차항계수의 2배만 하면 되죠? 2분의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근데 초항의 값은 잠시 상수항을 가리고 초항 구할 거잖아. 초항이 누구야? 마이너스 2라고? 초항은 잠시 상수항 가리고 1대2 배서 초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플러스 4. 근데 이거 두 번째도 성립한다며. 근데 첫 번째는 누구라고? 가렸던 상수항을 이제 보고서 얘기할 거지? 초항이 누구라고요? K-2라고요? 이런 수열이 A입니다. 적용하세요. 여기다 2배 하세요. 3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를 빼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4.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은 마이너스 8인가? 4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0이냐? 그럼 2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0? K값 마이너스 15? 답이 없다. 너무 성의 없이 산수했나? 빼면은 10. 저기서 왜 30이냐? 10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38, 2로 나누겠더니 마이너스 19인가요?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문제는? 자, 푼데까지 다 풀었나요? 아니면 더 할 게 있나요? 당신들 지금 푼데까지 다 풀었나요? 네. 자, 그 다음 유형 12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어려운 거 하나씩을 골라서 풀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등비수열이네. 첫 번째의 값이 지금 루트 6이고 공비의 값이 지금 2분의 1이 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런 등비수열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이 첫 번째의 값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와 R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R의 n-1승의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인데 지금 문제 구한 거는 수열 AN의 정체에 대해서
초항의 값은 루트 6이고 공비의 값은 2분의 1인 등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n값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n 플러스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루트 6 곱하기 2분의 1의 n승입니다. n값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했으니까요. 근데 두 개 값을 곱한 다음에 3배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럼 3an,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두 개 곱한 다음에 3배까지 하게 되면 루트 6 곱했더니 6, 거기다 3배 했더니 18, 두 개 곱해주면 2분의 1에 2n-1승인가? 근데 여기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초항이 누군지 공차가 누군지 구하라며. 나의 목적하는 바는 이 녀석의 값을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의 n-1승으로 쓰고 싶다는 얘기잖아. 된 거 맞나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서 실수 엄청 많이 해. 문제는 다 풀 줄 아는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기를 권장합니다. n값한테 1 대입하면 누구야? 구라고? n값한테 2 대입하면 누구야? 4분의 9네? 그럼 공비는 누구란 얘기야? 공비 4분의 1이라고? 초항의 값은 9, 공비의 값은 4분의 1. 두 개 더했더니 4분의 39가 4분의 37인 건가? 이렇게 풀면 애들이 안 틀려서 오더라고. 그런데 수학 참고서들은 다 이렇게 풉니다. 애들은 이게 취약한 편인데.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해. 바로 가면 헷갈릴 거니까 한 번 더 쓸까? 2n-2승의 값을 18한테는 2를 곱해주고 2분의 1에 2n-1승한테는 2분의 1을 곱해주고 앞에 거는 36, 앞에 건 36, 뒤에 거는 4분의 1에 나 이거 실수했나? 1 대입할 때 실수했나? 내가 미쳤구나. 18한테는 2분의 1을 곱해줄 거고 뒤에 거는 2배 하려고 합니다. 앞에 거는 9가 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를 곱했더니 2분의 1 하나 없어지니까 2분의 1에 2n-2승인가요? 그래서 지금 9 곱하기 4분의 1에 n-1승이니? 내 말 제대로 된 거 맞니? 그럼 초항의 값은 9가 되고 공비의 값은 4분의 1인데 여기서 지수의 형태를 바꿔 쓰다가 실수해가지고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항 공비의 값을 구할 때는 안전하게 1, 2만 대입하고 무엇을 곱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옆에 있는 문제로 가려고 합니다. 수민이 지금 살아있는 거 맞죠? 나 궁금한데 수업 시간에 말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괴롭지 않냐?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수업 형태는 애들이 막 나대면서 뭐요 이러면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업 진행하는데 내가 무섭게 생겼나? 활성도를 언제 키울 수 있지? 첫 번째하고 공비의 값이 모두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도 음수고 공비도 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등비수에 대해서 지금 절대값 씌워서 더한 녀석의 값은 2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도 음수고 공비도 음수면 첫 번째의 값은 음수인 게 확실한데 두 번째의 값은 부호가 양수인 건가? 음수 곱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의 값은 절대값 씌워봤자 그대로 나가겠네. 하지만 세 번째의 값은 AR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인 거 3개 곱했으니까 음수니? 나갈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야 되겠네? 딱 요 정도 수준이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5번째이면 AR의 4승, 9번째의 값이면 AR의 8승, 7번째의 값이면 AR의 6승까지는 썼고요. 어차피 빵은 없으니까 약분하려고 합니다. AR 4승을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AR 4승의 값을 약분했더니 1,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은 또 누구야? 맞게 썼나요? 요거 이항하게 되면은 2r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이거든. 그럼 r제곱은 2분의 1인가? 아래값은 누구란 얘기야? 아래값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가요? 자, 이제 필요한 녀석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서 a만 구한 다음에 답은 ar의 3승의 값으로 답을 쓰고 싶어요.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a 곱하기
앞에 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요 값은 누구야? 2분의 1인가? R제곱이? 그 녀석의 값이 2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이야 이거를? 루트 1을 양변에 곱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2 곱할까? 쌤이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내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했는데 이해된 거 맞니? 양변을 루트 2 플러스로 나누게 해야 되겠네? 양변을 루트 2 플러스로 나누게 하면 유료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순 산수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초항의 값은 구했습니다.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할까?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2? 근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R을 3번 곱한 것도 누구야? 괜히 곱했네. R 3번 곱한 건 이건가?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R 3승이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R의 3승을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만 남나? 된 거 맞죠? 뭐 단순 산수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 문제가 45번 문제로 왔습니다. 45번은 모든 항의값이 양수인 등비술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최소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로그가 없는 녀석의 값이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로그의 값이 달려있는 녀석의 값은 등차수열입니다. 로그가 있는 게 등차면 로그가 없는 건 등비수열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래 수열은 모든 항의 값이 양수가 되는 등비수열인데 A는 등비인데 로그 3이 달려있습니다. 로그가 달려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의 두 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등차수열의 여섯 번째 항의 값 2분의 3입니다. 등차수열이 4번 경고할 때 2가 커진 거니? 4번 경고할 때 2가 커지면 공차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공차는 2분의 1? 공차가 2분의 1이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누구란 얘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로그 3의 AN이라고 하는 등차수의 일반항을 알고 있습니다. 공차는 2분의 1입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1부터 243 사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야, 그러면은 로그 3의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5까지라고? 그래서 K라고 바꿔 쓴 다음에 이 값이 0과 5 사이에 있는 K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2배 했더니 2배 해주면 K-3? 2항 했더니 3부터 13까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몇 개야? 큰 거 빼기 작은 거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6분의 1과 256 사이에는 n개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이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공비는 자연수입니다. 그때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비의 값을 R이라고 할 생각이거든? 쌤이 공비의 값을 R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값은 R을 곱한 거니까 A1의 값은 16분의 R인가? 그런데 R이라는 숫자의 정체가 자연수라고 합니다. R의 값이 자연수일 때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야, N값은 1보다 커졌습니다. N은 자연수인 거잖아. 그러면 16분의 1부터 256까지는 이 숫자는 2의 마이너스 4승, 이 숫자는 2라고 하는 숫자의 8승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곱해진 건 2의 12승을 곱했단 말이야. 하지만 R을 몇 번 곱한 거지? R을 n 플러스 1번 곱한 게 2의 12승이라는 얘기인가? 된 거 맞나요? 근데 공비의 값이 자연수라며. 공비의 값은 자연수인데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공비의 값은 1보다 큰 자연수인 건 확실합니다. 공비에 비하면 커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공비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구 있어? 오른쪽 2의 거듭제곱이니까 왼쪽도 2의 거듭제곱이 될 거 아니야. 공비가 될 수 있는 숫자가 2, 4, 8 이런 숫자들이 공비가 될 수 있는 거니? 야,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다.
R값이 2라고 한다면 N값은 누구야? 11인가? 근데 R의 값이 2가 되면은 A1의 값이 자연수라고 한 적은 없지? 문제는 공비만 자연수라고 얘기한 거지? R의 값이 4라고 한다면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2n 플러스 2승? N값은 뭔가? R이라는 녀석의 값이 8이라고 한다면 2의 3승이라고 한다면 3n 플러스 3이 12가 되려면 N값은 3? R의 값이 16이라고 한다면 N값은 2의 4승이면 4n 플러스 4가 12가 나오려면 2? R의 값이 30이라고 한다면 5n 플러스 5가 12가 나오는 건 불가능? R의 값이 64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불가능한가? 언제를 해야 되지? 그럼 반대로 N값한테 1 대입해볼까? N값이 1까지 될 수 있으니까 N값이 1이면은 R이 누구란 얘기야? N값 1이면 R 제곱, 제곱이니까 2의 6승이니까 64인가? 근데 문자 요구한 녀석의 값은 첫 번째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R이 클수록 최대값이니까 64 대입했습니다. 최대값은? R의 값이 작을수록 최소값이니까 2 대입했습니다. 이 두 개 값을 더하시라고요? 8분의 33인가?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51번 문제. 이번에 등비 중앙이 모양이다. 지금 A의 값은 0과 6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A의 값은 0과 6 사이에 있는 숫자고요. B의 값은 양수라고 하는데 실수 A, B에 대해서 좌표 평면상에 4점 좌표가 있습니다. 4점 좌표를 연결해가지고 뭐 만든 모양인데 세 개의 성분의 길이의 값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구성합니다. O점 알고 있고 Q점 알고 있고 P점 알고 Q점 알고 Q점 알고 R점 알고 있으니까 점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고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씨 그림 그려야 되겠구나. 그림을 그려야지만 둘러싸인 넓이가 어떻게 생긴지 대충 감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림부터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의 좌표가 원점이고요. A, B라는 점은 B가 양수인 건 알고 있고 A의 값은 0과 6 사이 있다고. A점, A, 빵이라는 점이 Q점입니다. 6, 빵이라는 점이 있다고? 6, 빵? 6은 오른쪽이냐? A의 오른쪽? 4점 좌표 찍었습니다. 3점이 X축에 있습니다. 선분의 길이 필요합니다. OQ의 길이 값이 누구야? PQ의 길이 값은 몇이야? PQ 길이? 네, PQ 길이 값은 지금 여기가 수직이니까 PQ 길이 값은 B가 되겠네? QR 길이 값은 또 누구야? 6-A? 다 양수값이군요. 이 3분의 1의 값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구성합니다. 가운데 걸 제곱한 녀석의 값이 양쪽 옆에 거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P점에 나타내는 영역 도형과 OR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P점의 도형을 구하라고? P점은 A, B이기 때문에 A라는 문자고 B라는 문자에 식을 구하라는 얘기네. 이항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항해주면 뭐가 되냐니까? 이항한 게 누구냐고. 말을 해줘. 이항하면 누구야? 원이야? 중심좌표가 중심은 3,0 반지름은 3인원이라고? 그 5점과 R점 좌표가 지름의 양 끝점의 원이겠네? 5R이 지름의 양 끝점의 원이겠네? 된 거 맞아요? 반지름 값은 3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P점하고 아니다.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원인데 5R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근데 P점은 이 점이 다 될 수는 없는 모양이다. 왜? P점 좌표 이걸 만족한다며. 된 거 맞아요? 그럼 P점이 요구한 거는
A는 0과 6 사이에 있고 B의 값은 양수해야 되니까 원점 빼고 R점 빼고 여기는 이 선을 얘기하는 거네. A는 0과 6 사이에 있어요. B의 값은 양수예요. 라고 했으니까. 된 거 맞니? 저 부분과 반지름이 3이 되는 위에 있는 원 부분과 5R로 둘러싸인 넓이면은 반원 넓이인가? 반원 넓이니까 반지름이 3이라며. 넓이가 몇이라고? 자, 그 다음 풀 거는 옆에 있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고백값이 5가 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가 있습니다. XYZ의 값을 곱하는 세의 값이 5인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세 개의 숫자의 공비의 값이 음수인 등비수라고 하네. 이 순서대로. 이게 음수라고? 그럼 공비의 값은 물론 등비 중 항에 따르면 y제곱의 값은 xz가 식이 성립하긴 하는데 지금은 공비의 값이 음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비는 누가 공비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을 앞에 거로 나누게 한 거, 뒤에 거를 앞에 거로 나누게 한 게 공비인 건가? 이런 값들 세 가지가 다 음수란 얘기죠. 공비의 값이. 됐어요? 공차의 값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공차, 공비의 값은 뒤에 걸 앞에 거로 나누게 한 게 공비. 그런데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라고 하는데 세 개가 등차라고 하니까 등차 중항에 따르면 가운데 도배한 녀석의 값이 양쪽과 두 개 더한 녀석과 똑같은 거잖아. 됐죠? 근데 이걸 구하라고? 쟤를 어떻게 구하냐? y제곱분의 x의 세제곱. 아이씨, 문자는 많은데 이거 연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이거 구하는 건가? 로그 XYZ를 곱한 녀석은 5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것부터 주목해보자. 쌤이 지금 제일 처음에 이것부터 주목해서 바꿀게. 이것도 주목하려고 하는데 X분의 Y 이거 두 개 있고 이거니? X의 값은 3개, 분자의 Z 1개, 부모의 Y 값은 2개?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누구야? Y분의 X가? X분의 Y는 R이라네. Y분의 X는 누구냐고? R분의 1?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녀석의 값은 로그 R 제곱분의 1이 첫 번째 분수인 거고 XZ를 곱한 게 누구야? XZ 곱한 게 Y분의 5냐?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를? 이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직 안 써먹었는데 이거를 y의 3승으로 나누게 해야 되겠구나. 양변을 지금 y의 3승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y의 3승으로 나누게 했더니 2 곱하기 y분의 z의 세제곱 넌 또 누구야? y분의 x의 세제곱 1인가? 쌤은 이걸 염두에 놓고 있었거든 지금. 앞에 있는 y분의 z의 값 r이라고 쓸 수 있잖아. y분의 x의 값은 r분의 1? 된 거 맞나요? 양변의 r에 3승을 곱하려고요.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인수분해했더니 21, 11 마이너스의 값은 여기에 2r 세제곱 플러스 1하고 r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r의 값이 음수라고 했잖아. 그럼 r은 1이면 안 되겠네. r의 값이 누구라고? r 3승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래, r이 음수니까 r의 3승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까지 구했습니다. 근데 r의 값이 그지 같은 상황이네.
R 제곱이 하나 있고 Y도 하나 있는데 R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 더 있었지, 식이. 3개 곱한 5라는 식이 있었지. 이 식을 양변을 y 세제곱으로 나누기 할까? y 세제곱? 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대입하면 되나? r제곱이 있었고 y가 있었으니까 y로 나누기를 해서 r로 바꾸기 되나? 일단 r제곱으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y제곱으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y제곱으로 나누기 했더니 y 하나 지워지고 3개로 나누기 해야 되나? 3개로 나누기 해주면은 y분의 x 곱하기 y분의 z가 되니? y 3승분의 5? 근데 y분의 x의 값은 r분의 1? y분의 z는? 그럼 이 값은 1이네? 된 거 맞아요? r하고 r분의 1이니까? 그러면 y 3승의 값이 5란 얘기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자,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y 3승의 값이 5라고 얘기했고 r 3승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내가 지금 이걸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넌 누구냐? 요 녀석 대신에 뭐라고 쓰냐? 아래값이 누구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은 누구냐? 이건가? 이 녀석은 아래 3승의 값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승인가? 근데 그거 역수니까 마이너스, 이거야. 뭐야? 이 녀석의 값은 이건데 아래값은 뭐지? 이건가? r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2의 3분의 1승? r 제곱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2의 3분의 2승? 됐어요? 마이너스의 3분의 2승과 r분의 5? y의 값이 누구지? y분의 5가? y가? y는 세제곱근 5? y의 값이 세제곱근 5입니다. 아이씨, 근데 문제는 부호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되냐? 진수 조건에 따르면 진수의 값 양수가 돼야 되는데 두 번 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지? 두 번 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고 뒤에는 y분의 5의 값이 누구야? 5를 세제곱근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3분의 2승이 남나? 그럼 이 녀석은 결국 3분의 2 로그 10인가? 답이 3분의 2라고? 에이, 조그만 연립방정식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이제 닥친 대로 풀었습니다. 이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6번으로 갔습니다. 56번은 원 속에 계속 원이 반복됩니다. 지름의 길이의 값이 2가 되는 반원이 제일 큰 반원이 있습니다. 제일 큰 지름이 2가 되는 반원에 내접하고 그 속에 S1의 지름과 평행한 선분을 지름과 하는 반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게 S1의 지름과 평행한 지름이고 그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하나 더 있고요. 그 속에 또 S2의 지름과 평행한 지름을 가지면서 그 속에 있는 녀석 접하는 녀석의 값이 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네. S1, S2, S3가. 그때 문제가 이 같은 짓을 반복한다면 7번째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반원에 주목해야 되겠다. 문제는 최초의 지름의 길이의 값은 2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최초의 지름.
최초의 지름은 2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원의 지름 길이를 모르지. 두 번째 원의 지름 길이를 모르는데 이게 두 번째 원의 중심이야. 그럼 여기는 요만큼 길이의 값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니?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값을 r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여기 짜투리 요만큼 길이의 값은 누구야? 최초의 원의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여기 짜투리 길이가 누구냐고요? 여기 1-r이라고? 난 지금 r을 구하고 싶은데? r을 어떻게 구하지 이제? r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기 길이가 누구야? 1? 1인데 여기가 r루트랑 똑같아야 돼? 1대1 대 루트 2? 여기 길이가 실제 길이는 1이지만 그 길이의 값은 r루트랑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나. 된 거 맞아요? 그럼 최초의 반지름 길이가 1이면 두 번째 반지름 길이의 값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네. 원래 길이의 루트 2분의 1을 곱한 게 두 번째의 반지름이네. 닮은 도형이 계속 반복됐을 때는 첫 번째 거의 반지름이 이렇게 바뀌면 두 번째 거의 반지름한테 똑같이 등비수열로서 루트 2분의 1을 곱한 그 다음 반지름 2분의 1이 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최초의 반원의 넓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최초의 반원 넓이는 몇이야? 최초의 반원 넓이 2분의 파인가? 반지름 1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반원의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지금 길이의 값은 루트 2분의 1배를 했습니다. 길이의 비율은 루트 2분의 1배를 해준 거거든. 길이의 배는. 하지만 넓이의 배는 몇 배를 해야 될까? 닮은 도형이라며. 제곱한 2분의 1배를 해야 되겠죠? 길이가 루트 2분의 1배가 됐으면 닮은 도형은 2분의 1배를 할 겁니다. 2분의 1 곱하면 4분의 파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8분의 파이고 그럼 일곱 번째 걸 보라고 했으니까 지금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니까 2의 7승이 답인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너희 할 일.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안 나오죠? 네, 5분 전부 다. 나오는 사람. 나와? 부처님 오신다 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창평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저번에? 금요일 날 나왔다. 토요일 날 볼게. 토요일 날, 장성은 토요일 날 저녁에 오는데 일요일 날은 여기 있어? 다음 주에? 창평은? 여기 도착하면 12시? 그럼 다음 주에는 창평은 다음 주에 토요일 다 있는 거네? 그럼 다음 주에 들고 와서 수업하면 되겠네요.